네,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문화살롱 권상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문화들 제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들이 일단 연예인 조공, 역조공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아이고 장원영 씨, 저도 이분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매번 봤는데 올해 억대 조공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도예요. 올해도 그 네. 얘기는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건데요. 네. 이 장원영 씨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뭐 억대나 선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 억대가 5억대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무려? 네. 아, 네. 31일, 지난달 31일이 장원영 씨의 생일이었어요. 네. 근데 뭐 조공이라는 게 이제 은어지만, 팬이 또 나의 스타를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조공이라고 하는데, 장원영 씨가 조공을 받기 시작했던 것, 네. 팬들한테 선물을 받기 시작했던 게 2018년 이 데뷔 때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규모가 커져 왔고요. 아, 네네. 2022년 같은 경우는 해외 팬들이 장원영 씨를 위해서 모금한 금액, 그러니까 돈을 모은 건지 아니면 선물 받은 선물, 액수가 이 정도일 거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3년 전인데 네. 금액이 4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올해 생일을 맞아서 중국 팬들이 장원영 씨에게 상당한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뭐 명품 브랜드 가방부터 옷, 주얼리, 신발, 액세서리, 향수, 마사지건, 게임기, 카메라, 기타 등등등인데요. 이게 이제 5억 원가량 된다는 겁니다. 연예인한테 명품 이런 것도 선물을 하는 거군요. 특히나 지금 팬들이. 뭐 알려진 바로는 네. 공개된 시계가 3,400만 원 정도 되는 시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니까 편하게 이제 상품 브랜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뭐 가방 같은 경우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디올 이런 명품 가방이 한 10여 개 정도 와.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건 장원영 씨가 이렇게 팬들한테 받은 선물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받은 규모가 규모이다 보니 지금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합니다. 아직도 이런 걸 받네, 회사에서 금지시키지 않냐,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네. 지금 해외 팬들한테 받은 규모가 이렇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해외 팬들이 한 거고 팬들이 좋아서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장원영 씨 편을 드는 팬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 뭐 이 장원영의 조공 문화라고 합니다. 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텀이 생겼군요. 네. 장원영의 조공문화. 이게 사실 이제 K-팝 팬덤의 어떤 열정적인 지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적인 과열 현상 아니냐, 이렇게 복잡한 지점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입니다. 네. 이게 사실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으니까 더군다나 팬들이 준 거니까 너무 고맙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과열되면은 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슬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건가요? 지금 장원영 씨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나오는 있어요. 거예요. 그리고 또 팬들이 준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연예인이다 보니 받은 건 계속 소중히 여길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네. 일단은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그 좀 지나치게 값비싼 그런 선물들은 주로 해외 중국 쪽 팬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근데 사실 중국 쪽 팬들이 많이 보냈다라고는 하지만 국내 팬덤도 상당하잖아요, 장원영 네. 씨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구분하기가. 선물 가운데서는 국내 팬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어요. 앞서 배우 이민호 씨 그리고 김우빈 씨도 생일 맞아서 팬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SNS에 인증샷을 올렸습니까?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 보고요. 네. 도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방 하나가 네. 선물로 가득 차 있고요. 온갖 풍선과 이렇게 글로벌 팬덤이 있으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걸 이 사진 몇 장을 보고 제가 느꼈거든요.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정말 네. 꽉 차 있네요. 그렇죠. 네. 이민호 씨 생일이 6월이었습니다. 6월에 그러니까 뭐 사진만 보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죠. 꽃다발도 엄청나고요. 네. 고가의 선물 박스들, 사실 선물 박스만 봐도 그렇죠. 이게 포장지만 어느 봐도. 정도의 가격대인지 대략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뭐 역시나 이민호 씨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민호 씨가 19년 차 배우예요. 벌써 근데 그렇군요.
그렇게 오래된 연예인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조공을 받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부. 의견도 있었고 네. 그런 와중에 또 김우빈 씨 이민호 씨가 욕을 먹는 걸 보고도 조공을 인증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조공 지향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이렇게 네. 조공받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에 저 사진만 보더라도 네. 저걸 하나하나 언박싱 했을 때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 그리고 풍선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오염 문제가 완전히 좀- 네, 분해가 되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공 얘기가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좀 심해서 잠깐 잦아들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더 시끄러워지는 그런 분위기인 건가요? 사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조공이라는 것 자체가 네. 아 이건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내가 접은 학 1000마리 뭐 하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학번 얘기 뭐 이런 너무 거. 라떼 시절 얘기긴 합니다만 우편으로. 그 시절에는 사실 선물에 대해서 가격으로 가치가 매겨지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나의 정성, 오로지 정성. 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내가 네. 좋아하는 오빠에게 보낼 거야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별로 조공을 어떤 걸 받았느냐 이렇게 공개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왜 공개가 됐냐면 팬들 입장에서는 나의 연예인, 나의 스타의 길을 살려주겠다. 아, 이게 비교가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공 문화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해외 팬덤이 있는 스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많은 선물 자체가 어찌 보면 처치곤란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극구 사양합니다. BTS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거든요. 저희는 손편지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리고 얘기를 지금 했군요. 뭐 G드래곤 같은 경우는 본인 생일이 8월 18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기준으로 해서 유엔 난민기구에 8,18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멋지다. 네, 그리고 박보검 씨 같은 경우는 손편지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네. 선물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직접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스타의 뜻이 이러니 이 뜻을 받들겠다. 이런 취지로 손편지만 보내거나 선물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공 논란이 가끔씩 불거지는 거고 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저런 조공 인증샷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팬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SNS에 인증샷 올리고 네. 감사의 메시지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일반 대중, 팬이 아닌 대중이 봤을 땐 네. 자랑하는 거야? 네, 네. 이렇게 많은 선물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랑 그렇죠.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과거의 연예인들이 거둬들였던 수익보다 네. 지금의 연예인들은 해외에서까지 인기를 얻기 때문에 그 그렇죠.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수익이 큰 상황에서 저렇게 비싼 선물까지 받는단 말이야. 물론 그 선물을 해주는 팬들이 그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팬들, 특히 10대에서 20대 학생들인 경우에는 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게 고급진 선물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공 문화, 조공 네.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특정 연예인들 외에는 네. 조공을 거부하는 연예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연예인들이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뭔가 또 리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일 선물 주지 마시고 뭐 유니세프가 됐던 뭐가 됐던 유엔 난민기구가 됐던 기부합시다 하면은 그 팬들도 또 기꺼이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대표적인 게 임영웅 씨의 팬덤인 영웅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웅시대 같은 경우는 네. 임영웅 씨 생일이 6월 16일인데 이때마다 소정의 금액을 모아서 예를 들자면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네네. 재단에다 기부를 한다든지 좋네요. 네,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기부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 역시 네. 팬덤 이름으로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 팬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도 네, 하고 팬덤 이미지가 좋다는 건 그 스타의 이미지까지 덩달아서 좋아지는 그럼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조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들 요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화가 좀 나아지겠죠.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약간의 비판적인 논조들이 계속 올라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년 생일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한번 1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송하윤 배우죠. 네, 네. 송하윤 씨. 이 학폭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 이슈가 불거지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해 JTBC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송하윤 씨의 반포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는 A 씨가 20년 전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했다. 이런 취지로 제보를 했습니다. 네. 송하윤 씨가 당시 소속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지만 네.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요. 송하윤 씨가 당시에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로 네. 악역 연기를 선보이면서 상당히 인기가 인기가 있을 높았던 때.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 지금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 그러다가 지난달에 송하윤 씨 측에서 A 씨를 형사 고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송하윤 씨가 최초 유포자인 A 씨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증거 수집에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다수의 증거를 채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네, 네. 송하윤 씨 측 변호인이 밝혔고요. 네. 지금 A 씨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해왔다는 게 송하윤 씨 측의 입장이었고요.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고 이 지금 A 씨가 한국으로 입국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100억 원대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입국을 했어요? 네, 입국했고요. 오. 그리고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송하윤 씨 관련해서 이 싸우겠다? 당시에 폭행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이 당시 고등학교 동창들이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송하윤 씨가 때려서 전학 간 거 동창들이 다 알고 있다. 여자애들이 때린 사건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피해자가 남자분이에요. 피해자가 남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강제 전학 갔다는 소문도 당시에 다 퍼졌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게 네. 지금 동창들의 목소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소리 중에는 이 송하윤 씨가 배우 활동을 할 때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폭 터지면 큰일 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터졌다라는 거고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했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역시 송하윤답다. 이렇게 그러니까지. 생각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꽤 됐네요. 작년 4월이면 1년이 지금 넘은 상황이네요. 의혹이 네. 제기된 게 작년 4월이면. 그리고 논란이 계속 커졌다가 송하윤 씨가 네. 활동을 안 하면서 잠잠했던 잦아들었다가. 상황이었는데 송하윤 씨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불거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SBS가 오늘 5일에 송하윤 씨 학폭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SBS에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아, 프로그램에서 네네.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문제인 건 송하윤 씨가 제가 지난해 나왔던 보도도 다시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네.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작년 입장과 올해 입장이 네. 달라졌다라는 건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 소속사가 강제 전학이 맞다라고 작년에 인정을 했는데 최근엔 강제 전학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나왔던 보도를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당시 소속사가 지금 송하윤 씨가 소속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당시 소속사가 송하윤 씨가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간 건 맞다. 네. 하지만 사건 반장 제보와 무관한 전학이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어요. 송하윤 씨가 해당 제보와는 일면식이 없다라는 게 작년에 여러 매체에서 나왔던 기사 얘기들.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 전학을 학교 폭력으로 간 건 맞지만 이 제보자와 관련은 없는 강제 전학이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던 건데 그렇군요. 지금 송하윤 씨의 목소리, 송하윤 씨 측의 목소리는 강제 전학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 일단 시점을 보면 송하윤 씨가 고3 7월에 반포고에서 압구정고등학교로 갔어요. 전학을. 7월에. 네, 그리고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A 씨가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에 자발적인 전학, 활발한 연애 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전학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네. A 씨 주장에 따르면 네. 의구심이 드는 게 일단 반포고등학교는 연애 활동을 할 수 없었던 학교인지 반면에 압구정고등학교는
연애 활동이 가능한 학교에서 어, 그렇게 전학을 갔던 그러네요.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고3 7월에 전학을 가는 상황은 이례적이죠. 그리 자주 없죠. 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대중으로 봤을 때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설득력 강제 전학을 가지 않았다라는 송하윤 씨의 지금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시기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도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법적 대응을 한 상황이고 송하윤 씨도 지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이 나겠지만 그 이전에 송하윤 씨가 미리 해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 지난해와 올해의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고3 7월에 전학을 간 게 연예 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네. 전학이었는지 네. 이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실체는 당사자들만 아는 거고 저희들이야 제3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 내일 보도된다고요, SBS. 네. 거기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Y에서 네. 네. 그 보도가 또 상당한 영향이 있긴 있겠네요. 그럴 어쨌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 팽팽하니까 양쪽 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 넘어갈까? 박나래 씨. 이 박나래 씨 집은 사실 이제 예능 프로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던 집 아닌가요? 지금 이태원 집. 이태원 집. 네. 그 지금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그 보도까지는 안 나와 네, 있는데 예능 네. 프로를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박나래 씨 집이 털렸다고 하니까 내가 본 집 그 집인가 일단 보는 사람들은 뭔가 네. 이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을 이제 자주 보고 어떤 연애를 자주 보고 그 사람의 일상을 공유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사건이야라고 했는데 어쨌든 절도범 징역 2년 네.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죠, 일단? 지난 4월 초에 박나래 씨 집 절도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박나래 씨가 이제 도둑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게 기사화된 겁니다. 네. 정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30대 남성입니다. 이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네. 이 정 씨가 훔친 물건을 작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작물로 취급했던 오모 씨, 장모 씨에 대해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박나래 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다행히 범인이 잡혔고 훔쳐간 물건들 모두 돌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샵을 다 돌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도난당한 물건들이 네. 돌고 돌아서 결국엔 자기 손에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돌아오긴 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 이 벌도 물론 이제 절도범이니까 어떻게 나올지 혹은 뭐 집유 나오는 건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징역 2년 보니까 집행유예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더 세게 나온 건가요? 그렇죠. 상황이. 네. 왜냐하면 절도죄로 징역 2년인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않죠. 네. 4월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3월 말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가 붙잡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네. 지금 박나래 씨 절도 사건을 또 벌인 또,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반복화해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지금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어요. 이 이제 논란이 일파만파 보도가 되면서 네. 자수를 했는데 그리고 박나래 씨에게 이제 훔쳐간 물건들을 다 되돌려 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참작을 한다고 밝혔지만 네. 일단 동정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 물품들이 상당히 고가라고 고가들이니까.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이런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사실 이 관련 사건이 보도되고 그날 라디오 스케줄이 있었는데 라디오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했을 정도로 충격이 그랬겠죠. 컸습니다. 충격이죠. 그리고 네. 이런 사건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한다면 안 돼요. 또 안 불거질 돼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박나래 씨가 이제 엄벌을 탄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네.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라는 네.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네. 보통 연예인들 이제 일커지는 거 조금 싫으니까 선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는 좀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엄벌에 쳐야 된다. 네. 이렇게 스스로 디펜스를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 하나 꼭 이거 짚어야 돼요. 어쩔 네. 수가 없다. 네. 저 어제 벌써 들어가가지고 예매하려고 막 클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극장에서는 아직 스케줄이 안 잡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 달에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쩔 수 24일 개봉입니다. 24일이죠. 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두근두근.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에 한국 대표로 나섭니까? 네, 내년도 이제 아카데미죠. 내년. 98회 아카데미의 우리나라 대표작으로 출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매 국가별로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 하나씩이 출품이 돼요. 그렇게 해서 상을 받은 게 기생충이었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또 대표작 중에 하나가 헤어질 결심이잖아요. 헤어질 결심도 95회 아카데미 시상식 우리나라 대표작으로 출품이 됐어요. 박찬욱. 네. 그런데 이 예비 후보인 쇼트리스트 15편에는 포함이 됐는데 최종 후보가 되는 데는 실패했었던 거죠. 아. 네. 와, 그래도 이거 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어쨌든 베니스에서도 네. 뭐 기립박수 9분, 물론 이제 영화제에서 기립박수 하는 거는 뭐 그렇지만 굉장히 상당히 길게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9분 하는데 기립박수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네, 한 네. 1, 2분 정도가 아니라 9분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정말 이제는 대스타가 된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 어쩔 수가 없다가 무려 17년 전부터 준비됐던 영화라고요. 맞습니까? 7년 전 아니고 17년 전 맞습니까? 17년 전이라는 시간은 이병헌 씨의 관점에서의 17년 전이고요. 이병헌 씨가. 박찬욱 감독의 네. 관점에서는 20년 전. 아, 그래요? 네,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라고 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일단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네. 20년 동안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람들한테 스토리를 들려주면 어느 시기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 정말 공감되고 시의적절하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꼭 만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병헌 씨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재밌네요. 이 어쩔 수가 없다와의 인연이 17년 전에 시작이 된 건데 네. 이 영화 그러니까 본인이 할리우드 영화 지아이 조를 촬영할 때 이때 박찬욱 감독 그리고 김지훈 감독이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미국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네. 그때 이 영화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이병헌 씨가 한국 배우가 필요하면 나도 출연시켜달라고 재미삼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 네, 네. 근데 한국 작품에 한국 배우가 당연히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때 박찬욱 감독이 미국에서 이 작품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해지면서 그렇군요. 한국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이후에 있었어요? 투자와 캐스팅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병헌 씨 보면 사실 50대 중반이지만 나이 대비 훨씬 젊잖아요. 동안이죠. 건치도 여전하고요. 네네. 근데 박찬욱 감독이 이병헌 씨에게 빨리 좀 늙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년 가장의 모습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년 사나이의 면모가 이병헌 씨만큼 더 잘 어울리는 배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상상하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투자가 완료가 되고 이병헌 씨에게 이 작품 제안을 했을 때 이병헌 씨가 흔쾌히 하고 싶다 바로 이렇게 오케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병헌 씨와 지금 박찬욱 감독의 협업이 2004년 쓰리 몬스터 이후 무려 21년 만의 일입니다. 무려 21년 만에. 네. 어쨌든 두 분한테 굉장히 남다른 작품이네요. 20년 전, 17년 전부터 구상하고 언급했던 게 결국은 세상에 나오게 됐잖아요. 작품으로서. 그렇죠. 네. 또 한국에서, 미국 네.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미국, 영국 뭐 주요 매체들이 엄청나게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박찬욱 감독이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은 아닐 테고 이 작품에 담긴 아까 20년 전부터 구상했다라는 거는 그 안에 엄청난 또 보편성이 있을 테고 전 세계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만 같은데요. 어떤 극찬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건가요? 버라이어티는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네. 박찬욱이 현존하는 가장 우아한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자 매혹적인 블랙 코미디다. 어머나. 가디언은 박찬욱 감독 특유의 유려하면서도 단단한 자신감이 돋보이는 서사의 추진력, 박찬욱 감독이 선보이는 충격적이면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풍자극, 가족의 붕괴, 가장의 위기, 그리고 국가의 현주소를 그려낸 초상이다. 네. 국가까지. 그리고 네. BBC의 경우 박찬욱 감독의 가장 유머러스한 영화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작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영화 전문 매체 중에 인디와이어라는 매체가 있거든요. 황금 사자상이 최고상이에요. 작품상에 해당되고 네. 그리고 감독상, 나무주연상 이 세 가지 상 중에 지금 어쩔 수가 없다가 반드시 하나는 받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한 줄 평들 혹은 두 줄 평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로 열고 그거네요. 이래도 안 볼래? 그렇죠. 이래도 이 영화 안 볼래? 네, 볼 안 수밖에 수 없죠. 없게. 네. 네. 또 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내 극장에서 개봉하는 시간까지 내가 기다릴 수 없어 하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직접 여행 삼아 가보시는 것도. 아, 그렇군요. 네, 시기적으로. 이번에 또 개막식 사회를 이병헌 씨 단독으로 봅니다. 네. 네. 또 건치 이병헌 씨 네. 멋진 진행까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 재밌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살롱의 권상희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